다행히도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자, 기출문제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고, 실제로 기출문제 마지막 정리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하지만 너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88번 같은 거 있지? 이런 거는 수능 전날까지도 계속 봐야 돼. 이게 다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 요소와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 반복을 하면 반복을 할수록 더 좋아. 기출문제는 그게 명확하게 있어서 그걸 연습하는데 계속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기출문제는 수능 전날까지도 공부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봅시다. 88번 보면 이것도 모두 지겨운 사람들은 자주 보던 거라 많이 봤던 거라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봅시다. 한 평면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어요. 원 두 개가 있고 그냥 그림을 다 그리고 가자. D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외심이라고 하죠. 외심을 특별하게 지칭을 해줬어. 도형 문제 풀 때 당연히 이런 이제 중심에 대해서 지칭을 해주는 거는 중요한 점이라서 그렇고 문제에 쓰인다는 얘기야. 뭐 그런 거 마음에 대비를 하시면 되고,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비글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으로 들어갔대요. 자, 이 각에 대한 정보인데 각에 대한 정보가 이제 뭔가로 바뀌겠지.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야. 이게 이제 이과생들이 많이 낚았던 포인트인데, 이게 수원이고 문과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고, 오히려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게 덧셈 정리로 봤을 때 이제 크게 다치는, 요거를 이제 덧셈 정리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안 풀리지 않겠지만 풀리더라도 엄청 돌아가서 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수원에서는 이런 거 나와도 덧셈 정리를 보시면 안 되고 이 각 자체를 찾아야 돼. 아니면 이 각 자체가 안 나온다면은 뭐 이런 정도로 찾으시면 되죠. 수원에서 쓰이는 기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자, 이런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5'이 1이다. 그럼 여기를 일단 있습니다. 이렇게 1. 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가지고 삼각형 ABC 외접원의 넓이. ABC면은 ABC 외접원이면 이제 반지름을 또 하나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외접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사인 법칙 방향으로 갈 거는 같아요. 자, 외접원에서 이제 이 도형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았던 여기랑 외접원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엮어냈을 때 반지름을 이렇게 긋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이쪽을 그리고 이쪽을 스몰알 이 정도로 합시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안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이제 안 보이더라도 이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각도를 알파 여기 2알파가 되고 이제 중심각이 된 2베타가 되는 이런 정도 고조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뭐 이런 정도만 그려도 저절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쓰는 거거든. 자, 저 보조선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들어가도 돼. 자,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요거 뭐 보조선을 긋기 전에 그냥 대충 어떤 보조선이 그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자, 예를 이제 가면 사인 법칙 써야 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원의 관계가 나왔어요. 이 관계가 도형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원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원 두 개에 대한 관계는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원의 일치나 이런 거는 그렇게 또 많이 배우진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일치한다 뭐 이런 이제 원은 뭐 이제 하긴 하지만 여기서 쓸만한 것들이 좀 한정돼 있어. 그래서 어쨌든 도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관계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 두 점이 중요하고 그래서 현도 중요하고 이 두 점에 같이 끼어 있는 각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풀 때 계속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 거는 길이 정보와 각에 대한 정보, 길이, 각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 그게 안 빠져나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 길이가 뭐 어쨌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요. 자, 그럼 사인 법칙으로 가면은 사인 알파분의 여기 AC 사인
알파분의 AC 길이가 이 R이 될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왼쪽 원에서 들어갔고, 오른쪽 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래서 사인 베타분의 AC는 2R'이라고 할게요. 아, 2R, 스몰 R. 요게 이제 비율이 나왔으니, 요게 이것과 이거의 비율이 나왔고, AC는 같으니까, 요놈과 요놈의 정보는, 비율은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율로 바뀝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바뀌는 거는 풀기 전에는 상상하기는 좀 힘들어. 이게 외접원의 정보로 바뀔 거야 라는 걸 어떻게 마음에서 그냥 한 번에 보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써봐야 나오는 정보고, 그리고 이 정보가 다른 정보로 바뀔 거라는 거를 알고 또 들어가줘야 돼. 그 정도는 예측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길이비를 여기를 3K랑 2K로 놓죠. 자, 이렇게 엮이면은 이제 거의 다 푼 거야. 자, 여기가 알파에 이제 보조선 그어서 2알파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보조선은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여기 알파면 여기가 2알파고 이등변 삼각형에 정확하게 이 각도 하나가 알파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러고 나면은 이제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각이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2K, 3K, 1이라고 하는 길이가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최종적인 모든 정보가 이제 여기로 통합이 되는 이 결정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모든 정보들이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조금 고난이도 문항은 마지막에 모든 것들의 정보가 이제 합집합이 되는 결정삼각형 하나가 있어. 그거 하나를 타겟팅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실제로는 뭐 얘 길이의 외접원의 반지를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예상하면서 푸는 것도 실력 증진에 되게 도움이 돼요. 결정 삼각형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게 이제 도형을 보는 안목이 되고, 전체 흐름을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정보들이 이동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돼서 그 도형 실력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결정삼각형 같은 거 잘 안 보이는데 하면은 어느 정도 정보를 이렇게만 뽑아내다가 이제 결집이 되는 그 삼각형이 있어. 그거 하나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됐죠? 뭐 이런 정도 느낌이랑, 자, 숫자만 바꾼 문제를 하나 바꾸면 똑같은 게 다 비슷하지만, 자, 뭐 그냥 그 옆에 있는 89번 해봅시다. 자, 풀어보세요. 제한 시간은 3분 줄게. 약간의 계산이 있으니까. 이거 시작. 똑같아요. 풀이는 중간이 살짝 바뀌었지.
사람? 아직? 뭔가 더 보이나? 계산은 크게 두 개 정도인데 사인 법칙 한 번, 코사인 법칙 한 번. 사인 법칙도 아니고. 아, 답지 나는 좋지, 너희들한테. 어디 깜빡했네. 답 나온 사람 그래도 나와서. 맞췄습니다. 답을 말해봐. 나왔어? 나오긴 했는데. 확신이 없어? 분수 아닌데? 분수가 나오면 안 되지. 아, 계속 뭔가 분수가 나와? 어? 이거 진짜 살짝만 바꿨는데 왜 안 나올까? 안 보여. 그냥? 하나? 아니야. 두 자리 숫자야. 자, 방해 한번 적어줄게. 이게 같은 건데? 완전 똑같은 문제잖아. 이 정도면은 뭐, 다른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똑같죠, 세팅도. 그러니까 묻는 것만 바꿨잖아. 자, 각에 대한 정보 입장에서 보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의 정보를 갖고 있고 얘가 2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3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야 뭐 당연히 얘네들을 이제 다시 파서 정보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뭐 이쪽을 이제 사인 법칙 아까 썼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여기가 3K, 2K 이렇게 뭐 나오고 똑같이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삼각형이 알파의 2K, 베타의 3K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을까? 여기도 안 됐을까? 일단 여기까지 와야 이제 코사인 제2법칙 얘네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들어갈 텐데 이제 넓이가 나왔죠, 넓이가 A, O, C, O' 이렇게 된 사각형.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당연히 삼각형의 면적의 2배가 됩니다. 2분의 1에 삼각형의 면적을 어떤 걸로 가볼까? 이거는 이제 뭐 취향 따라가는 건데 뭐 이걸로 가보죠, 이걸로. 각에 대해서 2분의 1 곱하기 3K, 2K에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2배를 한 게 3 이렇게 쉬고. 됐지? 여기까지도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정보들은 뽑아내야 될 것이고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을 써서 알파 더하기 베타
대한 정보를 저게 둔각이니까 마이너스로 작업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 제곱칙을 2배, 2k, 3k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2k의 제곱, 3k의 제곱 여기 4k의 제곱. 이게 어차피 비율이란 말이에요. 비율이 계산이 되면 계산 생략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값이 4분의 1이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사인이 나오게 되죠. 그 k 값이 나오게 되고, 어느 포인트에서 안 됐을까? 그걸 이제 잡아내야 돼. 왜냐면 이게 문제 풀이 방식은 다 알려줬는데 중간에 뭔가가 잘 안 된 거라면 이 계산 능력이 됐든, 차라리 계산 능력이면은 간편하죠. 그냥 계산 능력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연립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정보를 덜 뽑아낸 거야. 정보를 덜 뽑아냈다는 거는 여기서 값과 길이에 대해서 집중을 아직 못하고 이 정보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집중해야 돼요. 값과 길이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없다. 각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뭐 넓이하면 각과 길이가 둘 다 속해 있는 정보니까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잘 보이게 돼. 자, 마무리가 좀 덜 된 친구들은 이거 질문 시간 때 해결하고, 이게 워낙에 임팩트가 있었던 문제라 그 유사한 문항들을 사실 유사한까지는 아니고 뭔가 활용도가 뭐 하나라도 같으면 여기다 그냥 다 때려 넣어갖고 이쪽이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거 이따가 시간 되면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몇 개 더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100번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썩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평행선 관련된 문제가 어려운 게 이거밖에 없어. 자, 도형에 대한 반응은 그냥 외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평행선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은 각과 닮음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평행선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중학교에서 각이 같다, 닮음이다 라는 걸 증명할 때 써. 각이 같다와 닮음이다를 증명할 때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를 보조선을 듣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평행 보조선도 당연히 긋지만 이 평행 보조선을 만약에 내가 스스로 그었다, 평행 보조선을 그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냥 삼각형이 있고 그래 얘의 평행한 얘를 그었다 라고 했을 때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 의도가 각, 그 다음에 닮음,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평행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나오면은 분명히 문제에 각이 같다, 닮음이다라는 요소를 무조건 여기 내포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구조가 평행선이라는 애가 그래. 그래서 도형을 이제 다룰 때 뭐 수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수학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왜냐면은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생각이 나는 이제 과정이 중요한 거라서 외워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 근데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쨌든 문제 풀이에 도움이 돼요.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입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평행선 나오면 각각 닮음의 마음 준비를 하시면은 더 잘 보인다. 자, 일단 봅시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이 정도 A, B, 여기서 이제 필요한 요소가 뭔지. 자, 그림과 같이 A, B가 길이가 2예요. 그 다음에 평행하다. AC와 BD가 얘가 평행이야.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이게 평행이니까, 자, 닮음은 딱 눈에 보이잖아. 이거 중학교 때 하도 많이 하는 거라 모래시계 닮음이라고 하던데, 요거랑 요놈이랑 닮음이 돼. 그리고 각이 같은 것들도 빠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고 여기 이렇게 뭐 같은 각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도형 문제 풀 때 더 잘 보인다는 얘기야. 자, 그러고
AC 대 BD가 1대2야. 이게 K, 뭐 2K로 세팅합시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근데 밑에 이제 이상한, H가 1대3으로 내분한다. 그럼 길이가 실제로 나오잖아. 2분의 1하고, 아닌가? 2를, 연설이 안 되니. 1대3. 1대3이면은 4에 2분의 1 맞지? 그럼 2분의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뭐, 길이는 그냥 바로 나와 있고. 자, 이제 이상한 식이 하나 나오는데, ABC와 지금 삼각형이 ABC. 이놈과 ABD. 이렇게 된 삼각형. 뭐, 사실은, 닮음은 아닌 삼각형인데, 얘네가 연결은 좀 돼요. 가게 입장에서. 자, 어쨌든 봅시다. 이렇게 된 삼각형 두 개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요거 작은 애를 스몰 r, 이 큰 애를 라지 r,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뭐 이상한 식이 나왔어. 4배의 r제곱 빼기 스몰 r제곱에 사인의 CAB. 이렇게 나왔어요. CAB가 어디니? CAB. 여기네, 여기. CAB. 이게 도대체 무슨 식일까라고 고민을 하기 전에 이게 분명히 길이와 각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어쨌든 그냥 식이야. 그렇게 뭐 받아들이면 되고 외접원과 그 다음에 사인. 일단 사인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일단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립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삼각형 여기 ABC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부터 해보면은 요거를 그냥 끌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거 세타라고 합시다. 자, 사인 세타분의 BC 요게 2 스몰 r.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 세타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 빨간색 삼각형에서 세타가 없는데 하면 안 돼.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파이프링 세타가 돼. 그래야 이게 이제 그래서 다시 평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각과 이 닮음의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느리게 찾아내면 어차피 이 문제는 그냥 실패가 될 수가 있어. 이 문제 하나에 뭐 20분, 30분 써갖고 풀어내면은 그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을 다뤄야 되네 하고 가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삼각형에서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과 오른쪽에 빨간색 삼각형이 이게 뭔가 공통 요소로서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 각이 이렇게 딱딱딱 연결이 된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여기 AT죠. AT가 2 라지 r인데 어차피 이거는 세타로 쓰나 같은 거고 여기 세타고 이런 거 봤더니 이게 지금 이제 빼먹었어요. 사인 제곱이야. 사인의 제곱이고 r의 제곱이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에 여기 4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식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제곱을 하면 4r 제곱에 사인 세타 제곱이 되고 4r 제곱에 사인 세타 제곱.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4 스몰 r 제곱에 사인 세타 제곱.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게? AD의 제곱에서 BC의 제곱을 뺀 게 51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하여튼 뭐 길이와 각에 대한 이 정보가 새로운 길이에 대한 정보로 나왔습니다. 자, AD의 길이는 요 놈이에요. 요거. AD의 길이는 요거.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요 놈인데 이걸 어떻게 닮음도 잘 안 보이고 얘랑 얘가 닮음은 아니잖아. 얘랑 얘는 닮음이 아니야. 자,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방향만 딱 알려줄게. 여기에서 닮은 삼각형이 얘랑 얘 이렇게도 있고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이 더 편한 삼각형이라는 거를 뭐 이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아직 안 쓴 H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 H가 도대체 왜 갑자기 여기 있을까 했을 때 이 삼각형과 이렇게 된 삼각형 요것도 닮음이 되지. 그 닮음의 요소로서 요 AD가 속한 이렇게 큰 삼각형도
존재하고, 이렇게 BC가 속한 이렇게 된 삼각형, 직각삼각형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풀이로 당연히 풀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고. 자, 이게 보이면은 되게 좋은데, 이게 보이면은 정말 좋은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2배 차이에요. 2배 관계가 있어요. 왜? 아직 안 쓰긴 또 하나 또 있다, 이거. 이렇게 연장을 해볼게. 이게 연장성 웬만해서 나도 안 쓰는데, 이게 보이면 되게 좋아서.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이게 2배 관계가 보이면은 아주 좋거든. 그래서 걔를 이제 이용한 풀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두 번째 얘기해준 그 2배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길이가 2배가 된다는 거는 수능 시험장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 걔를 해보시고, 웬만하면은 이제 피타고라스나 이쪽 방향으로 계산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유산문항을 못 만들었어. 이거 하나 뒤에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안 나왔네. 잠깐만. 어디 갔지? 내가 이거요. 편집에서 빠졌나 보다. 하나 있는데. 그냥 쉬운 문제들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피타고라스를 쓰기 싫으면, 하나만 더 하자. 피타고라스를 쓰기 싫으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AB의 길이를 표현하고 BC의 길이를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돼. 그럼 다시, 여기가 길이가 2고, AB가 속한 삼각형을 생각하면 요게 2K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파이 빼기 세타. 코사인 제곱축을 쓸 때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럼 AB에 대한 길이를 코사인 제곱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여기 2K에, 여기 각.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길이도 K랑 이렇게 해서 세타를 이용해서 일단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거를 또 쓰고, 이거 2개 다 써야 되나 본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대한,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그냥 풀까? K분의 2분의 1. 문자가 2개잖아. 세타랑 K. 이거 2개 다 써야 되는 거구나. 어쨌든, 요거 쓰고, 이렇게 코사인 제곱식 2개에 대한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합니다. 이게 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22번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형이 22번으로 나온 적은 수능에 아직은 없어. 그럴 가능성도 크지는 않고, 그래서 그 정도 급으로 이제 나왔던 거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니, 그 중간중간에 요소들 있지, 그것만 딱 파악해서 마무리만 한번 해봅시다. 자, 쉬운 거 해봅시다. 오히려 평행선에 대해서는 쉬운 걸 봐야 되는데, 102번 가봅시다. 102번. 아니다. 103번 가자, 103번. 103번. 이게 달문까지 이제 잘 들어가야 되니, 좀 쉬운 걸로 가보죠. 쉽다고 해도 난이도는 있어.
문제를 풀 때 도형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면서 분석하는 재미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능에서는 그런 분석의 재미를 느끼면 안 되잖아. 이게 뭐 인생이 걸렸는데 여기 느긋하게 재미를 느끼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약간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자, 조금만 더, 30초만 더 시간 줄게. 미쳤어. 나왔어. 자, 해봅시다. 일단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자, 마음의 준비는 여전히 각을 이용할 것이고, 닮음을 이용할 것이다 했는데 이미 닮음은 떴지?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야. 닮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닮음이냐도 중요하죠. 이 각이 같고, 이쪽 각이 같고. 그러면 이쪽에 작은 삼각형이 얘 길이가 같다고 하니, 당연히 얘가 4면 여기도 4가 돼야 돼. 닮은 비는 어떻게 찾아낼까? 닮은 비는. 닮은 비, 뭐 길이가 안 나와 있네, 이거는? 닮은 비가 요거로 숨겨놨구나. 여기도 써놓고. 내가 안 보였어. R1대 R2가 2대 1이네. 닮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당연히 반지름 비도 2대 1이 될 거고, 그래서 닮은 비가 2대 1이 되면 이 길이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이 이미 풀렸네? 여기. 길이가 다 나왔지? 길이가 다 나온 거는 이제 완전히 다 풀린 삼각형이야.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구하면은 뭐 그 옆에 있는 R1, R2 다 구한 거고, 뭐 작은 놈으로 할래? 아니면 뭐 큰 놈으로 할래? 뭐 고민만 하시면 되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각 하나와 길이 하나를 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저기에서 길이를 찾아내려고 할 때 어디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각을 어디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이제 그 선택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각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여러 번 풀긴 해야 돼요. 왜 여러 번 풀어야 되냐면 결국에 이 원으로 모든 정보를 결집해야 되는데 이 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면 사실은 여기 각도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여기 각을 알아내서 사인 세타분의 2 해서 찾아내는 게 사실은 제일 쉬워 보이지? 그치? 근데 그게 또 만만치는 않아. 만만치는 않아요. 어차피 계산에 있어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의 영역을 이제 뒤집어 보면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상황이 똑같아. 그럼 이쪽으로 또 와야 되거든? 하이피드 세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4랑, 루트 19랑,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길이를 또 찾아내려면은 뭔가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더. 이 세타,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각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길어져요.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니야. 하나의 방법으로 좋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집에 가서 한번 뚫어내야 될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바꿔. 요 각과 요 각의 위치는 이등변이니까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얘를 실패를 했다면 얘를 이제 작업을 해줘야지. 얘를 세타로 세팅을 해서 들어가면은 요 각은 어떻게 코사인 제2 법칙으로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요. 그럼 다시 또 코사인 제2 법칙을 한 번 더 써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럼 사인 세타분의 길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플랜을 좀 잡고 이제 문제를 처음부터 푸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흐름을,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잡으려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게 정확하게 보여야 돼. 나는 사인 법칙 마지막에 쓸 거야. 각각 길이가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여기를 세타로 세팅할 건지 여기를 할 건지 그 고민들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꽤나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106번 볼게요, 106번. 나는 이제 2024학년도, 작년이었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이 이 문제를 맞춰본 애도 별로 없었거든? 너무 어려워서. 근데 많이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정보를 숨긴 거고, 사인 법칙이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밖에 없어. 이 정보를 이제, 잘 활용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게 지문이 길잖아. 이게 국어 능력이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수학 문제 푸는데, 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나는 이걸 이제 작년에 이제 내 수업 들었던 친구 하필 또 없네. 월수금마다 와갖고. 나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 얘들아, 걱정 안 해도 돼. 수능에는 도형 문제 쉽게 나올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이래요. 6평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게 확 내니까, 어떻게 해? 애들이 뭐 다 틀려왔어. 그럼 당연히 평가원에서는, 이런 어려운 도형 문제를 내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난이도를 낮춰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또 다른 얘기야. 올해는 6평이 쉽게 나왔어. 6평이 쉽게 나와서 수능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반대로. 왜냐면은 쉽게 냈더니 애들이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 9평이 정해줄 거야. 9평에서도 도형 문제가 쉽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수능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9평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수능은 이제 6평과 9평의 한 중간 정도 난이도가 나와. 그게 이제 평가원에서 난이도 조절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도형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건데, 왜냐면은 이건 이제 교육 과정상 들어가 있는 거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를 무조건 내야 되거든. 자, 그림 그리기 너무 어려워갖고 좀 잡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천천히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독해 능력이 필요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풀 거야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비주얼에 비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천천히 해볼까요? 일단 BC가 이 길이가 3이야. 길이를 알려줬고 CD의 길이도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BC, CD의 길이를 알려준 이유는 사실은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이 뭐 보이진 않아도 3과 2에 대한 정보로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 여기 BD의 길이가 뭔가 중요할 거다 뭐 예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3과 2 나왔고 정보가 그 다음에 코사인 BCD면 여기 코사인 그냥 C라고 할게. 뭐 다 쓰기가 힘들어서 코사인 C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DAB는 어쨌든 2분의 8보다 크다. 자, 얘 삼각형 ABCD 사각형 ABCD에서 두 삼각형 ABC와 어쨌든 ABC와 얘는 모두 예각삼각형이 되고요. 성분 AC를 여기를 1대2 원의 요 길이 B를 알려줬어. 이게 원의 길이 B가 이제 외접원 입장에서 이렇게 삼각형과 어쨌든 요 아래쪽 삼각형에 이쪽 삼각형을 다룰 거라는 예측 정도는 되겠죠. 이렇게 그 외접원의 B가 1대 2가 됐으니까 뭐 사인 법칙으로 뭔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써볼까요? 그냥 어디 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코사인 C를 지칭을 해줬으니까 여기에 대응이 되는 뭐 요각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 생각 정도 해주면 돼요. 뭐 이게 약간 완전 대칭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일단 쓰고 갑시다. 여기 호흡이 길어갖고 사인 C분의 Q1
Q2가 여기에 있는 이 비율이 이거 ER 큰 놈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in A분의 P1, P2 얘가 2R' 이거에 대한 비율이 반대로 썼나? 이게 2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 값이 있고 이 값이 사인 값과 코사인 값으로 어쨌든 이렇게 이어질 거고. 자, 일단 조금 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만나는 점 P1, P2, Q1, Q2 여기 길이비를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길이비가 P1, P2 대 Q1, Q2가 3대 5 루트 1이에요. 이게 3대 5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요거 길이 줬고 요거 비율 줬고 이 값 줬고 그러면 sin A에 대한 값을 그냥 아주 꽁꽁 숨겨놨지. 근데 그래봐야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봐야 사인 법칙. 이 정보를 찾아내는 게 어렵진 않아. 이거 그냥 계산했다고 쓸게. 5분의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전체 흐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게 코사인 C의 값도 여기에 있는 아니지 뭐 요거랑 뭔가 이제 또 엮여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더 문제를 더 볼게. 삼각형 ABD 뜬금없이 ABD 이렇게 됐지. 이렇게 삼각형 ABD의 넓이가 2 여기에 넓이가 2가 됐어요. 그럼 넓이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여기 길이 여기 각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가 뭐 여기 각도 모르고 여기 각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쓰려면은 삼각형 면적 2분의 1 AB 사인 세타 얘를 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를 뭐 그냥 가볍게 x, y 이런 걸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x, y의 사인 A 여기인데요. x, y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되는 건데 a, b 더하기 요 길이 최종적으로 x 더하기 y를 구하래.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의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봤었지. 그치? 근데 뭐 길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하라 그것만 같지 뭐 완전히 구조가 다르죠. 자, 마지막 정보 하나 어디서 뽑아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제곱 법칙을 써요. 그럼 BD의 제곱이 x제곱, y제곱, 2xy 코사인 a라고 하는 애가 BD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삼각형이 아래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이. 근데 여기 길이들이 다 있잖아. 그래서 얘가 3의 제곱, 2의 제곱, 2배의 3 곱하기 2의 코사인 C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사실상 이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이게 뭐 이게 도형에 있는 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게 길어진 거지. 정보 양으로 치면은 뭐 이런 정보 주고 길이 정보 주고 외접원 주고 뭐 이게 다예요. 면적에 대한 정보 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흐름을 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가 그냥 한 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뭐 연립하는 상황은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역대 수능 문제 포함, 평가 문제 포함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사설에 나왔던 제일 어려운 문제랑은 급은 달라요. 근데 사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뭔가 다른 요소들로 어렵게 하는데 수능에 나오는 이런 문제, 평가원에 나오는 이런 문제는 되게 심플해. 심플하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넓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것만 딱 썼어. 이렇게 어렵게 된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어렵게 돼요. 도형은 이상한 길로 안 가. 그러니까 그것만 잘 활용하는 것만 연습하셔도 어쨌든 수능 시험 같은 거는 방어가 됩니다. 자, 연습을 뭘 해볼까요? 똑같은 건데 자, 하나만 연습해보자. 107번 연습을 해봅시다. 풀어보세요. 시간 많이 줄 테니까 느긋하게 한번 해봐. 5분.
그리고 이거 푼 사람은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 지금 20분이라 10시 25분까지 문제풀이랑 휴식 시간으로 합시다. 이것도 뭐 풀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긴 한데, 풀이가 여러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풀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고, 마지막을 보고 얘를 타겟팅해서 각에 대한 정보 뽑아내고 길이에 대한 정보 뽑아내고 계속 특정 각과 길이에 집중해야 돼. 자, 봅시다.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이 BH 길이야. BH 길이. 그럼 BH 길이가, 우리는 이 BH를 구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갈래 길을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BDH를 공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BH를 공략할 수도 있어. ADH를 ABH.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삼각형이 너무 많아서 이제 결정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적당하게 주변 정보들을 이렇게 좀 털어내다 보면은 어떤 특정 삼각형으로 정보가 몰리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찾아냈더니 이쪽 삼각형으로 정보가 몰리네, 혹은 뭐 이쪽으로 정보가 몰리네, 뭐 그런 느낌이 오게 되거든. 그 느낌을 잘 살리는 게 이제 경험이야. 그건 경험으로밖에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자, 일단 오늘은 두 개를 일단 방향을 잡아줄게.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BDH. 이쪽으로 가면, 자, 평행해요, 이게 평행. 평행이면은 명령어라 그랬지. 각과 닮음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평행선에는 닮음과 각이 다 들어있어. 근데 여기 닮음이 잘 안 보이죠, 닮음이. 근데 닮음이 보이게 선을 그어주면 되지, 이렇게. 그럼 이게 닮음이 딱 보인다고. 어떻게? 이쪽 삼각형과 이렇게 큰 삼각형이 닮음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보조선이 사실은 나는 어렵다. 그러면 이 보조선 없이도 풀 수 있어. 보조선하고는 상관없이 이 도형의 능력은 보조선 잘 긋는 사람이 뭐 도형 잘한다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보조선 없이 이제 문제 푸는 사람은 진짜 엄청난 고수예요. 자, 일단 이렇게 보조선 작업을 한다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각이 같고 수직이야. 그럼 이거랑 합동이 돼. 합동이 되면서 이 길이가 나와. 뭐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평행해야 되는데, 그럼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은 상황이고, 평행해서 닮은 비가 나오는 거죠. 닮은 비가 1대 2, 그럼 3, 여기 3, 다 나오네. 1, 그럼 여기 2, 길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과 각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평행선 나오면은 각과 길이에 대한 요소 중에서 어쨌든 닮음과 각, 얘네들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이건 닮음 하나로 거의 다 해결이 돼. 그럼 우리가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어. 그러면 코사인 제곱 법칙을 여기서 쓸 건데 각 하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끝나요. 각에 대한 정보가 여기가 쉬울까, 여기가 쉬울까, 여기가 쉬울까? 여기가 쉽죠. 왜? 여기랑 같은 거라서 삼각형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각이 딱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방식을 너희들이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바꿀 필요는 뭐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요소에 집중을 하면 거기에서 약간 역추적하듯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느낌의 이제 문제풀이가 가장 안정적인 풀이에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들쑤셔서 이렇게 길 찾아내고 각 찾아내고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미적분에서 뭐 도형 미적분은 3개가 있거든. 삼각함수 극한도 있고 무한 등비 급수도 있고 덧셈점도 있고 3군데가 있어. 그때 도형이 안 보여. 아무리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형들을 다룬단 말이야. 물론 약간 이제 결이 다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하나 보시고, 나는 요렇게 된, 근데 이게 사실 중학교에서 평행선 나오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도형의 상태, 평행선인데, 이 상태에서 선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게 하나씩 추가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선이 추가되면은 닮은 각이 딱 보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중학교 때도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게 선이 이렇게 가든 뭐 어떻게 가든 무슨 상관이니?
어쨌든 평행선에 어느가 각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그게 보이게 되어 있다고. 자, 이제 요걸로 가봅시다.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아주 좋은, 우리에게 친절한 직각삼각형. 하지만 문제에서는 뭐 쉽지는 않죠. 저 각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 각이 같다. 각이 같고 여전히 평행선이니까 평행선에 대해서 각이 같다를, 요런 각이 같다를 이용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보조선 긋는 거 말고 이렇게 보조선 긋는 것도 평행 보조선이야. 이렇게 해야 각이 같아지지. 각이 같아져요. 이렇게. 각이 같은 거 다시 지금 여기에서 평행선에서 요 선만 이렇게 딱 온 거야. 이것만 이렇게 딱 끊기는 상황이에요. 끊긴 상황. 이렇게 끊긴 상황이면 이 각이 같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 각이랑 같게, 요렇게 같게, 이걸 이어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시고, 그럼 저 각을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BH 길이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요소 하나가 떴어요. 그치?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정보는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은 모든 길이 각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해서 직각삼각형은. 근데 하나가 나와서 각 하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 되거든? 각 하나에 대한 정보를. 그걸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 길이 요소는 이건 구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구하기가 부담스러우니 다시 각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각에 집중해. 각이 여기가 같고 여기 같고,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가 잠깐만 요렇게 보면 요 각을 구할 수 있죠. 여기가 요쪽 각, 이게 180도잖아. 여기서 180도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동그라미 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동그라미 각이 여기 나온단 말이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BH를 X로 세팅합시다. 자, 이제 각에 대해서 이제 식을 만들 거예요. 사인이 좋겠지? 사인 점은 5분의 X. 미지수가 두 개라서 식 두 개를 뽑아낼 거야. 어떻게? 이제 아래쪽 삼각형에서 식을 뽑아냅니다. 아래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쓸 거예요. 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제곱 빼기 2 x1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동그라미 되겠지. 자, 일단 두 개 다 풀이를 어쨌든 공부를 해 놓으시고, 두 번째 풀이가 어려워. 이거는 진짜 더 이렇게 쪼개서 집중을 해서 들어가야 돼서 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아까 지영이었나? 어떤 걸 풀었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다리를 풀었어? 위에? 바지장 있어서? 미리 풀었었어?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약간 이제 감각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개로 많이 나뉩니다. 뭐 경시를 한 애들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용해서 어쨌든 요거는 오히려 알려주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시고, 이 정도는 되겠죠. 계속 집중해야 돼. 길이와 각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요소를 뽑아내자. 계속 집중을 하세요. 자, 또 뭘 해볼까? 하나씩 조금 난이도 있는 듯 없는 듯. 자, 우리 그 공통현에 대해서 한번 가야 되는데, 공통현 약간 쉬운 것부터 가봅시다. 95, 96을 둘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95를 먼저 해봅시다. 자, 힌트를 좀 줄게요. 힌트를. 이게 그냥 풀면은 너무 힘들어서 문제 안에 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근데 하나만 그려져 있어요. 그 상태고, 공통현에 대해서 뭔가
뭔가 그림이 그려졌다면, 자, 요 그림을 먼저 봐봐. 이게 만나는 두 점이야. 그리고 요 왼쪽 원 위에만 있는 점이고, 이쪽은 오른쪽 원 위에만 있는 점이에요. 요거를 그냥 쭉 이어서 만든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원 두 개에 대해서 공통 요소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공통 요소가 요 현으로 볼 수도 있고, 그치? 현으로 볼 수도 있고, 이 각으로 볼 수도 있어. 그 각으로 보고 현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인 법칙을 쓰면은 그냥 바로 나오게 돼. 이 현에 대해서 여기를 뭐 그냥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볼게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써볼게요. 사인 알파분의 요 현의 길이, 요 결이라고 할게. 결이라고 하는 데가 2r, 여기 2r, 여기는 r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인 베타분의 별이라고 하는 게 2r 프라임. 여기에서 요 요소가 같기 때문에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에 대한 비율이 여기 외접원의 비율로부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필 얘가 외접원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외접원의 길이가 같아지면은 얘가 같아져 버리면 얘만 또 같아져 버리지. 이게 달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 각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이 현이 같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또 각의 입장에서 현이 아니고 공통각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어. 여기 세타,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서, 그쵸? 사인 법칙을 다시 쓰면 사인 세타분의 이거 세모라고 해. 세모. 그리고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니까 여기 네모 길이.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분의 네모.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놈이랑 이놈이 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왼쪽 편에서는 길이가 같다고 들어갔잖아. 길이가 같다고. 근데 오른쪽 편에서는 이 값이 각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 외접원의 비율이 요 길이 비로 나타나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엮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을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힌트고 95번 풀어보세요. 막 다 섞여 있어서
그때 넓이를 둬야 돼. 도형 같다. 과제장에 생각났을 때 이거지. 9번인가가 이게 문제가 이상해. 답이 나도 이걸 좀 급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9번인가 이상해서 과제장에 9번은 일단 패스하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랑 과제장. 약간의 마지막 계산이 좀 있지. 끝까지 답을 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주필러 테스트 한번 하면 1시간 도형은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올해 이제 부평이 쉽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부평 이후로 이제 도형 좀 더 어려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형 킬러 문항들 이런 걸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반영할 거고. 다행히 부평에 이제 도형이 어려운 게 나왔다. 그러면은 딱 우리 교재 수준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걱정하는 거는 9월에 도형이 쉬워질까봐 걱정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냐면, 나도 잘 이해는 안 돼요. 대치동에도 이제 다른 수학 연구소 같은 데 보면 6평 도형 문제 쉬워, 9평 도형 문제 쉬워, 수능이 쉬울 거라고 예측을 해. 모르겠어, 왜 그렇게들 생각하는지. 나는 수능을 이제 거의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형을 과외를 해줬거든. 수학을 학교에서 시켰어요. 학교에 약간 장학 제도가 있어갖고 그 형은 되게 잘 갔어. 문과 형이었는데 연대 갔어요. 연대. 내 동생이 얘기도 했나? 내 동생이 초등학교 때나 100점이 나왔지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 수학을 너무 못해갖고 내가 이제 과외를 해줬는데 하필이 아니구나. 인생에 있어서 초등학교 시를 빼고 유일하게 100점 나온 게 수능 날이야, 수학이. 당연히 서울대 인턴까지 수료를 하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내 동생이 그걸 나한테 되게 고마워하는데 그때 한 방법이 되게 단순해. 내 동생 때는 수학이 되게 쉬웠거든?
그 정석만 외워도 그래도 뭐 그때도 1등급 등급제가 있었는데 정석만 외워도 2등급은 나오던 시절이야. 너무 쉬워서 수학이. 근데 요즘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이제 정도는 1번이 반복이야, 반복. 뭐 0번이 뭐 개념 아니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계속 반복하고 까먹을 것 같은 시기에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난이도를 예측을 하는 거는 어려워 원래. 나라고 100%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평가원이 변덕을 부리는 게 뭐 너무 평범한 일이 된 거라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방법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 센터에서 수업을 똑같은 걸 하는데 선생님 좀 조용히 하라고 문제풀이 방해된다고 일부러 막 이렇게 집때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너희들 수능시험장 가면 너희들의 최대 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감독관들이에요. 감독관들이 되게 귀찮게 중간에 문제풀이 중에 흐름을 끊고 막 감독관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달달달 떨고 있고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올해도 어디 수능시험장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딱 3년 전에는 해운대고 애들하고 같이 수능시험장에 같이 들어가서 시험장 안에까지 들어가고 시험도 보고 막 그랬었어. 같이 응시해서 응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못했어요. 자, 봅시다. 자, 빨간색 원을 너무 못 그렸는데 원이 두 개야. 그러니까 다조건에서 사각형, 내적 사각형, 어쨌든 원이 외적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PD에 대한 빨간색 원이 이제 가상으로 있어. 자, 어쨌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요 길이에요. 요거 공통 요소. 이걸 분명히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사각형에 있던 정보와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 있는 정보가 이게 믹스가 되려면 매개체가 하나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우리 뭐 이제 방정식으로 치면 매개 변수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분명히 정보들이 거쳐가게 되어 있어. 자, 가봅시다. 일단은 공통현으로 가볼게요. 공통현으로.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원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왼쪽 원에서 공통현을 건드리려면 각을 예를 써야 돼. 그치? 그러니까 왼쪽 원에 대해서 이 현에 대한 삼각형은 이 각이야.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좋아, 세타. 사인 세타 분의 AD. 얘가 2R이 되는데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이걸 딱 공유할 수 있지. 그 오른쪽에서 봐. 오른쪽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이쪽 현을 가려면 삼각형 예에서 각을 예를 가야 돼요. 이거 별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인 별 분의 AD. 자, 되죠? 이 길이가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얘가 하나는 둔각이라서 같을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세타가 돼서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면 됩니다. 됐죠?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여기가 각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됩니다. 이것도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도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럼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x로. 왜 x로 놓습니까? 길이에 대해서 자, 이것도 이제 분해 능력인데 원이 있고 이 상황을 인식을 해야 돼요. 원 외부에 P가 있는 거야. 그쵸? 뭔가 써야 돼.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요게 이제 보여야 돼. 자, 그래서 2 곱하기 2 더하기 x는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3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여기 세타 3 곱하기 x.
그래서 x의 길이를 구하면 이제 모든 길이가 다 나와서 해결이 돼. 자, 다시. 뭘 다시 하냐면, 공통현으로 갔는데, 이제 공통각으로 가봅시다. 이게 같은 개념이야. 공통각으로 가나, 공통현으로 가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관점이, 느낌이 좀 달라. 자, 이렇게 된 삼각형과, 이게 계속 덧칠해갖고 지저분해지는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직 요건 각도나 이런 거 모르니까,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각이 여기야. 그치? 공통.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삼각형과 이렇게 된 삼각형이 같이 쓰는 게 요 놈이야. 그럼 쟤를 가지고 공통각이에요. 공통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봅시다. 자, 여전히 왼쪽 원에서 볼게요. 왼쪽 원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은 사인 세타분의 여기 사인 세타분의 PD가 되는 거지. 얘가 2R인데 같아.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 봅시다.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된 삼각형에서 세타에 대응되는 변은 요 놈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분의 BD. 그럼 요거 같아져서 얘랑 얘 길이가 같아지네.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야. 요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를 이렇게 숨겨놨어요. 공통각, 공통현에 대한 얘기로. 그래서 저걸 찾아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야. 쟤를 찾아야 그 다음에 길이나 이런 요소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형이 어쨌든 삼각형 두 개가 나오든 원이 두 개가 나오든 이렇게 공통 요소를 접근을 하면 대부분 방향은 보입니다. 자, 한 개 더 할게요. 같은 계열의 문제인데 96번 해봅시다. 96번. 왜 저번에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가 없네. 그리고 도형 문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경험을 많이 못 해봐갖고 내가 도형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난이도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한 70%, 80% 이 정도까지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도형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올리면은 도형 같은 경우에 영역이 좀 달라서 함수나 뭐 이런 대수적인 파트하고 좀 달라서 또 하면은 또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좀 만들어 보세요. 자, 해볼까요? 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느껴지면은 오히려 앞에 있는 거, 앞에 했던 거보다도 조금 더 심플합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일단 보여줄게.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스킬을 알려줬죠. 함수 긁기라고. 이제 그 함수 긁기에 대한 스킬이 그냥 뭐 배워놓고 안 써먹으면은 그냥 이게 배우나 마나거든. 그냥 좋은 풀이다 하나 하고 그냥 이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우리 시간이 뭐 많은 친구들이 집에 가서 비슷한 문제 막 찾아보고 유사문항들 막 찾아보면서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좋지만 이제 뭐 그거를 시켜본 결과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방학 때 일부러 계속 시키는 거야. 너희들한테. 그래서 요거를 시킬 때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이 유사문항을 한 개 풀 때, 두 개 풀 때랑 이 세 개 풀 때는 또 달라져. 그래서 과제장에다가 테스트까지 하면은 한 4개 정도까지는 소화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진짜 몸에 익는 거야. 몸에 익으면은 이제 진짜 실전에서 쓸 수 있어요. 자, 여전히 이제 좀 세뇌가 됐으면 좋겠어. 마음의 문을 열고 세뇌를 받아들여. 자, 이제 원이 있는데 이놈의 원은 반지름이 같다라는 얘기가 없어. 앞에서 같았으니까 되게 쉬웠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공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각이 있어요. 얘는 공통각 어디 있을까? 여기 아래쪽 삼각형과 위에 여기가 공통각이 되지. 자, 이거 두 개를 둘 다 이용하고 같은 계열이야. 같은 이제 상황이야. 자, 공통형부터 한번 가봅시다. 공통형을 먼저 작업을 하시고 이거는 위에 있는 원과 아래에 있는 원 두 개를 가볼게. 현을 먼저 작업해볼게. 위에 있는 현에서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BC의 현은 이쪽 각이야. 자, 쟤를 A라고 할게요. sin A분의 BC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있는 BDC 삼각형에서는 얘 현을 건드리려면은 여기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외접원이 있고 BC에 대해서 대응되는 건 이 별이야. 그럼 sin
아니 이게 사인 별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가 2R 이렇게 돼. 2R로 쓰고 사인의 별이라고 하는 게 B, C가 2R 프라임 맞나? 사인 별분의 BC가 2R 프라임, 사인 A분의 B, C가 사인 A분의 BC가 2R. 자, 이렇게 됐죠? 맞아? 근데 A랑 별의 관계가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 얘랑 이 각이랑 같아. 이러고 났더니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각 A. 그러니까 파이 빼기 A랑 같아지면서 뭐야? 이 통째로 같아지는 거지. 이건 결론은 뭐야,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아진다라는 거를 여기다 숨겨놨어요. 순서만 바뀐 것 뿐이야. 뭘 같게 하고 뭘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결국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각으로 가봅시다, 각으로. 공통각을 써볼게요. 공통각을. 여기가 공통각이야. 위쪽 원과 아래쪽 원.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 공통원. 이렇게 세타. 자, 해봅시다. 위쪽 원을 먼저 가볼게요. 위쪽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쪽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공통각에 걸려있는 애가, 이쪽이지. AP.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사인 법칙은.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A, B가 2R. 아래쪽 원에서 보시면, 아래쪽 원은 이제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에 대한 세타에 대해서 대응되는 건 요 놈이야. 사인 세타분의 B, D가 2R 프라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봤더니 AB랑 BD가 같으니 이게 문제에서 제시가 되게 같다고 하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아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힘든, 넘기 힘든 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할까? 길이가 나와 있는 게 또 뭐가 있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제시가 돼 있죠. 5로. 이게 5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사이 거리가 6이니까 여기가 3이고, 이렇게 4고,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산수고, 요 단계가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매개체가 되는 그 공통 요소를 도형에서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정리를 잘 해보세요. 요 스타일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게 97번이야. 그 능력이 되는 이제 고난이도 문항 풀 사람은 이제 97번도 꼭 풀어보시고, 뭐 그 앞에 뭐 90번, 91번 이런 애들 다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잠깐 이거 테스트에다 집어넣었었나? 이게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거 한번 가봅시다. 그 예전에 우리 정규 수업 때 83을 했는지 84를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지금 83이랑 84랑 같은 문제거든? 거의 같아요. 83을 갑시다. 83. 자, 이것도 공통 요소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지, 공통 요소가. 한 13번 하고 있어요. A씨랑 O이랑 바꿔. A씨랑 O씨가 2대1.
외접원의 반지름이 다 동일하게 1. 조건이 없어갖고 풀기가 막 되게 난감하죠. 사인 제곱에 자, 힌트를 주자면 항상 도형에 대한 작업은 각 아니면 길이야. 요거는 각 작업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각의 포인트를 줘서 각에 집중을 좀 더 해보세요. 혹시 푼 사람? 이 초반 접근이 너무 힘들죠? 나왔어. 잠깐만. 답이 없네. 잠깐만. P고 다시 읽으라고? 아, 뭔가 비슷한데 두 자리 숫자지? 잠깐만, 내가 잘못했나? 다시 보고. 아니야. 첫 자리 숫자는 6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다. 미안. 이거 아니다. 10. 잠깐만. 답이 없어요, 답이. 답지 있는 사람? 답이 뭐야? 불러줘봐. 답이 2야? 83번에? 아, 진짜? 16을 곱해서 숫자를 많이 주라고 그러나? 그럼 16 곱하고, 그러면, 사인 OBC가 4분의 루트이고 이렇게 나오거든.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푼 사람은 뭐 1분도 안 돼서 풀리기도 하는데, 안 풀리면 진짜 계속 안 풀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길이에 대한 요소가 적당히 나왔잖아.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요소를 이제 파야 돼. 근데 각에 대한 요소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게 있으면 현 하나에 대해서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이 전부 다 같듯이 이게 공통 원이 공통 요소가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이 현을 건드리면 이 각도 같아지죠. 그러니
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현을 쓰고 있는 각, 여기를 알파라고 세팅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세팅합니다. 현에 있어서 이 각에 대한 세팅을 막 해요. 그럼 이쪽 현, 요 놈의 현에 대해서는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여기도 베타. 그럼 이쪽 현에 대해서 여기 감마라고 합시다. 여기 감마라고 가요. 뭐 각 작업에 대해서야 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분의 파이가 되지. 두 개씩 해서 파이가 돼야 되니. 자, 이제 길이가 같다를 쓸 겁니다. 길이가 같다. 이것도 공통 요소예요. 공통 요소.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이제 이쪽에 있는 아래쪽 삼각형, OBC. 이쪽 삼각형에서 요 길이에 대해서 각을 쓰려면 얘를 써야 돼. 이 길이가 같다를 썼으니까. 그 알파를 쓰면 되겠지. 사인 알파분의 OB라고 하는 데가 2R. 반지름의 길이 1로 나왔어요. 자, 위쪽 삼각형 갑시다. 위쪽 삼각형에서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 요쪽 길이를 가는 게 요 각이에요, 요 각. 근데 요 각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베타랑 감마. 그러니까 파이에서 베타랑 감마를 빼주면 되지. 그러면 사인에 파이 빼기 베타 감마 분의 AC는 2, 1. 이게 똑같아. 아, 그럼 요놈이랑 이제 같아져야 되는 거고. 그럼 사인 알파랑 사인의 베타 더하기 감마. 여기 이제 같아져야 되는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알파로 표현이 되죠.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근데 하나는 둔각이고 하나는 예각이란 말이야. 아, 처음부터 이렇게 할걸. 그럼 이거 알파랑, 아닌데? 이거 잠깐만. 아, 이걸 없애버렸구나. 없애버려서 됐고, 그럼 알파가 넘어가면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아, 이 각이 나왔어. 이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이건 4분의 파이. 그러면, 잠깐만.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가 4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135도 나오고, 135도가 나오고, 길이에 있어서 보면은, 여기가 2대 1. 2대 1 하면은, 나머지 뭐 길이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가 하는 거지, 문제가? OBC. 아, 이쪽을 봐야 돼, 이쪽을? OBC? 감마를 또 둬야 돼요? OBC. 자, 이 길이가 나오나? 사인 사인 법칙을 쓰면은 일단은 뭐 길이는 요즘은 당연히 나오겠지. 사인의 135도분의 AC가 2가 되면 2분의 루트 2가 되면 루트 2가 나오죠. 아, 여기가 루트 2네.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사인 감마분의 2분의 루트 2가 사인 4분의 파이분의 여기. 그럼 이 각에 대해서는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쓴 게, 첫 시간에, 거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이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조건으로 쓰이지. 그런데 이렇게 훅 들어가면은, 난데없이 당해요. 그리고 공통 요소를 쓴 거야. 공통 요소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긴 했지만, 그래봐야 또 사인 법칙이에요. 그렇죠? 별거 없어.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한번 경험을 할 때랑,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제 도형들이 보이는 거랑 관점이 많이 바뀌니까 요 정도는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요거의 연습 문제가 84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이 같다라는 포인트로 85번도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85번도 연습할 사람은 또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 각 작업하는 거를 조금 더 해볼까? 여기가 좀 반응이 느린데 저 각 작업하는 거 바로 옆에 있네. 82번 한번 해봅시다. 각 작업이 길이 작업은 이제 너희들이 뭐 어찌어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이 계속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그 옆에 82번 해봅시다. 자, 거기에 외접원, 내접원, 외심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성질을 진짜 잘 써야 돼요. 자, 힌트 하나 줍니다. 쉬운 각이에요. 너무 큰 힌트인데. 쉬운 각. 대충 때려 찍어도 맞추는 그런 각이라는 말입니다. 답은 낼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잘하네.
자, 해봅시다. 이 도형 문제에 그래서 한 개, 두 개의 어떤 이제 수학의 요소 하나만 첨가가 되고 이 난이도가 팍 올라가. 자, 일단 봅시다. 외심. 외심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외심에서 뽑아내야 될 정보는 길이에 대한 정보랑 각에 대한 정보. 길이는 여기 길이 같다. 각에 대한 정보는 요각이랑 두 배. 이런 정도고, 그 다음 내심. 이렇게 그리면, 내심이면, 길이에 대한 정보는 여기 길이가 같다. 각에 대한 정보는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다. 합동이다.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있죠. 외심과 내심이 이렇게 엮이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 봅시다. 외심부터 처리해요. 길이 같고, 이렇게 길이 같고. 됐지?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삼각형 OBC의 면적이야.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들어가도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에 있어서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는 수직 관계든지 이등변 삼각형이든지 아니면 뭐지 좀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쉬운 상태여야 되는데, 그것도 고려는 해야 되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 요소는 OB에 대한 길이 하나와 여기에 있는 각 하나야. 어쨌든 각 하나. 요걸 또 구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아직은 모르겠고, 뭐 길이에 대해서는 이제 더 빼낼 게 없는 것 같아요. 5랑 8에 대한 각이 이제 문제지. 자, 여기 이제 내심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일단 여기랑 그 각이 같죠? 자, 여기가 동그라미 4개가 돼. 보이니?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로 여기에 2배. 됐지? 이러고 봤더니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자, 최종 우리의 결정 삼각형 얘를 이제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각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4개.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더하면은 2분의 파이가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4개 더하기 네모, 세모를 더하면은 파이가 돼야 돼. 됐지? 뭐 여기 있는 거 넘겨서 2분의 파이 빼기 동그라미를 하면은 3동그라미가 2분의 파이가 돼. 동그라미 3개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30도네, 30도. 한 개가 30도. 그래서 여기가 60도, 여기가 12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별거 아니죠. 5랑 8에 대해서 60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되죠. 각이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수능에서는 아직 각이 어려운 문제는 아직은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나왔다 하면 이제 다 이제 독상 나간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쪽 문제 나왔다 하면. 그래서 길이랑 각이 계속 집중을 하시고, 도형의 입장에서는 길이, 각이 다 중요해.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에 대해서도 연습을 좀 하시고, 자, 시간이 좀 애매한데, 한 개 정도만 더 풀어볼까? 그래도 뭐 중요한 건 이제 다 해결을 해서, 앞에 넘어온 것 중에 어려운 게, 도형의 성질 쓰는 거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30번.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30번. 어렵다면 어렵고, 이것도 쉽다면 쉬워요.
성질에 대한 부분이라서 요 성질은 또 이번에 수업에 거의 안 쓴 것 같아서 수능이 뭐 그냥 가볍게 나오는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10번, 11번 이 정도에 나올 만하고 자, 다음 나온 사람? 아, 확실히 이 도형의 성질 이쪽이 좀 문제인가? 이 접선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 접선이 많죠, 문제. 원의 접선이 2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3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안 되는데? 자, 삼각형 5, 6, 7. 3개의 변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럼 각도 다 나온 거야? 뭐 계산해야 되겠지만. 자, 당연히 원에 대해서 접선이 붙으면 어떻게 돼? 이 길이 같은 거지? 길이 같기 때문에 여기 접하는 지점이 이게 3개야, 3개. 그럼 얘랑 얘 길이가 같아요. 그럼 얘랑 얘 길이도 같아. 그럼 삼각형의 이제 둘레 합이 어떻게 18이잖아? 18인데 이렇게 또 접선이 있으니까 이게 9지 9. 이게 9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제 반지름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보조선거 봅시다. 수직.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반극 공식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각을 반으로 나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수원을 해야 되니 이렇게 갑시다. 좋아, 이렇게 가요. 이 길이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 각을 구해서 코사인 제곱축으로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코사인 값만 한번 구해봅시다. 코사인 값만 이쪽 삼각형에서 7의 제곱이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2개 5 곱하기 6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원래 계산 안 하는데 36 25에 넘어갑시다. 13 12 그러면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5분의 1 얘를 가지고 그냥 계산이 번거로워도 해요.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다시 잡아서 코사인 제곱축을 이용하면 얘가 나오게 되고 여기 세타에 대해서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지. 여기 R 그죠? 뭐 흐름은 이제 보이지? 자, 어쨌든 원의 외부의 점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런 판단 근거들을 계속 여전히 길이와 각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세요. 이걸 못 잡았을 수도 있으려나? 여기가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집중의 포인트는 길이와 각이야 되죠. 여기 길이 각 길이 이렇게 계속 보세요. 자, 됐다. 이 정도면 됐고